실기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일단은 시험 봐서 시험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실기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 둘 중에서 체력 밀리면 그냥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체력 밀리면 끝이야. 일단 직업이 군인이잖아. 군인은 뭐 하라고 있는 거? 머리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공하라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지면 되지 않느냐? 이유가 없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돌아보니까 쉬운데. 돌아보니까. 그래요. 자, 문제 한번 앞부분은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너희가 다행히 고무적인 건 앞부분에서는 틀린 사람이 딱 우리 소산이 한 명. 소산이 빼고는 없다라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맞다. 아영아, 빨리 내놔라. 등기 없다고? 머리 등기 없는데 호통을 다 맞았어? 15분도 맞추고? 등기 없으면 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이 틀린 사람이 3개네. 아, 좋다. 하나 틀린 사람은 없어서 좀 아쉽고 2개 틀린 사람 2를, 3개 틀린 사람.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초반에 나오는 문제들은 뭐 그냥 그런 문제들입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딱히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9번에서 연산이 틀렸다라는 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되는 수열에서 연산을 틀리는 그래요. 자, 아마 본인 스스로 단순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 맞췄으면 한 개 틀렸잖아. 네. 그럼 한 개 틀리면 보통 퍼센트가 1.몇 퍼센트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1.몇 퍼센트면 의대예요, 의대. 의대 가는 애들이 나오는 점수예요. 수학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0번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10번 그리고 11번 이런 것도 그렇고 13번도 솔직히 그냥 숫자를 다 줘버리는 바람에 그냥 연산하고 이 연산 값 자체가 뭐 노트가 나오긴 해도 딱히 그렇게 어렵다 느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13번도 보시면 이게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뭐 만족한다라고 돼 있고 이거 처음에는 살짝 고민하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냥 그거야. 소수 부분 찾기 같은 그런 문제죠. 그렇죠? 이게 딱 정수로 떨어지면 1이 되는 거고 이게 소수로 떨어지면 3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해가는 연산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혹시 이거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자, 오케이. 차근차근 해보시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해보자. 시험 보는데 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그런 건 없었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아영아, 시간이 뭐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 시간이 문제가. 모른다의 문제인 거지? 오케이. 신호에도 시간은 딱히. 오케이. 산이는 괜찮았어. 시훈이는 오케이. 확통을 선택한 사람들의 메리트는 딱 그거야. 시간의 여유. 그치? 수원 수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15번, 21번, 22번의 정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까 지금 정원이가 풀어본 거 보니까 아까 그 n값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2, 4, 6,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다 해봤더라. 그죠? 그 여유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미적을 선택하시는 분은 그런 여유 자체가 없어. 그죠? 그렇게 만약에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그걸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시간상의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뭐 자연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솔직히 막말로 노가다 때리면 나오긴 나오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거기다가 정말 막 거의 10분 가까이 시간 때려 박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확통은 그게 가능해. 그렇죠? 왜냐면 확통 8문제 푸는데 키케 한 20분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22문제 80분 때려 박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게 어려운 문제 뒤에 있는 한 3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30분이면 끝나잖아요. 길게 잡아서 넉넉 잡고 30분, 40분? 뭐 40분을 3문제 때려 박을 수 있으니까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 노가다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너희는 올해 그게 나오면 너희한테는 유리한 거야. 뭐냐면 우리 처음에 17년도, 18년도 이거 문제 풀 때 노가다 때리는 거 있었죠. 네. 그거 개수 세는 거. 그런 게 나오잖아요. 미적분은 다 틀린
미적분 푸는 애는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애초에 시간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은 확통이나 기하 선택한 애들만 그걸 시도해볼 수 있는 거야. 뭐 시도한다고 뭐 맞힌다는 보장은 없는데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또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 수열에서 노가다형 수열 있잖아요. 그것도 너희한테는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패턴 빨리빨리 찾고 답 구하는 게 아니고 약간 노가다 형태잖아요. 그 갈래길 찾고 수영도 해서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확통 선택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고, 근데 이제 패턴으로 가서 제깍제깍 빠르게 진행하는 형태의 문제들은 오히려 미적 선택한 애들한테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14번 얘기는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두 양수와 함수가 있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2차나 3차 함수 하나 덜렁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함수를 구성을 하는 거죠. 뭐 정적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합성함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가지고 뭐 미분 가능 연속성 극값이 가진다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패턴들이 아마도 이제 조금씩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일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이 문제 한번은 풀어볼게요. 14번이니까 그냥 패스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죠. 그러면 얘를 밖으로 끄집어낼 건데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봤더니 여기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x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x라는 i를 조금 제거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gx라는 녀석을 부류를 나누는 거예요. x의 값이 0보다 클 때와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0일 때 빼고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x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0보다 크고니까 얘를 어떻게 꺼낼 수 있냐면 x, gx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느낌을 꺼내는 게 가능하겠죠. 왜? 양수니까. 양수가 부호의 변화를 주진 않을 테니까. 그럼 얘는 이 gx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그쵸? 자, 그럼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가 꺼내지긴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부호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얘는 분명히 음수였기 때문에 꺼내지는데 부호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x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에 잔상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일단 x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왜? 3차 함수에 x가 붙으면 4차가 되는 거고 gx에도 x가 붙어 있으면 모든 해석 자체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일단 모두 다 x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i를 제거하자는 게 목적성이 있었던 거고, 근데 x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0 신경 쓰지 말고요.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만 먼저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거죠. 클 때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작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정도로 전제를 깔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붙여서 해도 딱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을까요? x를 꺼냈을 때 여기다 0을 붙여도 왜 차이는 없을까? 어차피 연속이라서.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렇죠? 네, 그 값이 존재하고 함수 값이 같을 테니까. 자, 그러면 또 0이라는 존재는 0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gx라는 녀석이 x 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개수는 한 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래프를 생각해보자.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값을 가진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자, 얘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 그래프 자체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평행 이동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평행 이동시킨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뭐예요? x축에 대해서 밑으로 내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절대값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그러네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딱 저걸 보는 순간 우리 느껴야 돼. 이거 절대 이런 데서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
답도 없어요. 이런 데 솔직히 세 개가 뜨는데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접하거나 띄거나. 이거나 아니면 요쪽이거나 요쪽이거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많은 문제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일단은 무조건 접한다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들의 특징이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다 접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공부할 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두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 녀석이 있었어요. 얘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얘가 좌표가 얼마인지 지금 현재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x축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자, 네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 x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지금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확인해야 돼. 뭐를?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어딘가는 지금 0이 있을 테니까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클 때는 뭐 하면 돼요? 그래프 자체를 그냥 유지시키면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니까. 근데 작을 때는 예를 들어 이런 데가 0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내려야 돼.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근데 얘가 연속이라고 돼 있거든요. 미분 가능한 연속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0이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 0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그렇지? 그럼 얘는 연속이 안 되게 되잖아. 그럼 0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서 0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가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만 무엇이 된다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는 가능성은 있겠다. 그치?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맞나요? 근데 형 이렇게 때려낸 거면 무조건 미분한 거 아니에요? 어?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미분이 가능해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렇죠. 갔다가 무조건 가능해져. 왜? 올린 거 그대로 내린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자, 이쪽에서 내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 불가능한 거 하나 뜨네요. 네. 여기가 0이면 일단 가능해져. 근데 여기가 0이면 아까처럼 그냥 똑같은 패턴이야.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분 전부 다 가능해지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이건 가능하겠다. 일단 후보 하나 등장했고, 자, 이쪽으로 와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서 끌어내리면 미분이 다 가능하고 여기서 끌어내려도 미분이 불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그렇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고, 자, 이 경우는 얘밖에 없는데 여기 떨어지면 미분 가능해지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애초에 접하는 경우 두 개만 답이 될 수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그래프 형태를 떠올릴 수 있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시험 볼 때는 그냥 접하겠지, 그쵸? 하고 접근을 해도 뭐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지점에서 접하는가는 이제 중요했던 거고, 자,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뭘 구하래요? P하고 Q의 값 자체를 구하라고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슨 행동을 할 겁니까? fx 미분해서 fx를 미분해서 좋아요. 자, fx라는 녀석을 미분해 봤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9 이렇게 떨어졌어. 3 마일 얘는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실근을 가져요. 그래서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원래 이제 형태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럼 기존에 있었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저기다 3 대입하면 f3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7 나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7.
F 더하기 아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 맞지. 마이너스 1이 마치고 3은 마 39. 마 39.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형태에서 얘는 원래 어떤 형태에서 탄생한 녀석이었어요? 원래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생긴 형태에서 탄생한 녀석이었죠? 네. 어디다가 선을 그리고 여기다가 선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끌어올린 상태. 그렇죠?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그래프였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P만큼 Q만큼 옮겼어. 원래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 1, 마 7이거든. P만큼 Q만큼 더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 1, 그 다음에 P만큼이니까 플러스 P, 마 7 플러스 Q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 녀석이.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근데 저게 0,0이니까 어디가 0,0입니다. 마일 더하기 P, 저기 여기가 아니, 여기가 네, 거기. 0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0,0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P의 값은 1이고 Q의 값은 7이다. P의 값은 1이고 Q의 값은 7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네. 근데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버리면 얘는 원래 어떤 그래프였냐면,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제 여기서 끄집어 올린 형태예요. 저 여기서 끄집어 올렸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끌어올렸다가 이제 그걸 밑으로 딱 내린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죠. 용리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0으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원래 위치가 지금 이거였거든요. 3,-39. 그럼 얘는 지금 3에다가 지금 P를 더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9에다가 Q를 더한 상태인데 얘가 0,0이니까 P의 값은 마 3이고 Q의 값은 39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P의 값과 Q의 값이 이제는 7이에요. 7이죠? 자, P의 값과 Q의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자, 문제에 봤더니 양수라고 전제를 깔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만 답이 됐던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설명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처음부터 애초에 접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 형태 자체가 바로 등장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0이라는 존재로 두 가지 세팅하시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막 시간이 막 순식간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15번 겁니다. 15번이 약간 89%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틀리신 분들이 있네요. 볼게요. 우리 15번. 안돼 너 혼자 틀렸어. 고쳤어요. 됐나요?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져 있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도 있었다? 최근 어떤 문제에도 내가 이런 설명을 너희한테 한 것 같거든. 올해 봤던 시험 중에 이런 유사한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0 또는 요거는 0. 그 실무가 있는 그치, 이런 거 있었지. 네. 있었어. 최근이야. 정말 최근. 44번인가? 그것까지 넌 천재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천재인데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 저렇게 나오면 뭐야가 아니고 그냥 지극히 단순한 거야. 그냥 뭐냐면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좀 줄일게요. 제가요. 화면에 제가요. 나가니까. 그쵸, 맞아요. 그냥 그게 다야. 얘가 0인 경우와 얘가 0인 경우 이것이 0 또는 이것이 0이라는 거야. 사인 2분의 파이 x가 t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다. 이걸 만족하는 거죠. 자, 실근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녀석들 중에서 이 집합의 안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A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자. 그럼 이걸 이제 해석해야 돼. 다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삼각 방정식 문제는 당연히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추억? 괜찮아? 자, 그럼 그래프를 해석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있고 사인 그래프라는 건 지금 근데 주기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자, 얼마로 나눴어요? 4. 2분의 파이로 나눴으니까 원래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눴으니까 얼마? 4가 됩니다. 주기가 4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끊어버렸죠. x의 값을 0부터 4까지만 보겠다. 그러면은 주기가 근데 또 4가 됐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질 거고, 코사인 그래프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자,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 사인 2분의 파이 x랑 코사인 2분의 파이 x, 얘가 지금 사인 2분의 파이 x,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x, 거기에 t라는 직선을 긋겠다는 거야. t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부터,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y는 t라는 직선을 딱 긋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걸 딱 그렸어. 여기다 딱 그리면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얘가 이제 t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중에서 작은 녀석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큰 녀석이 있을 거거든. 그러면 그 중에서 작은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알파 t가 되고, 그 중에서 큰 녀석이 얘가 베타 t가 되는 거야. 그쵸? 네. 그게 알파 t, 그게 베타 t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는 x 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알파 t, 베타 t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요 값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는 거, 오는 걸 찾는 거니까.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t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에 t가 위치하고 있는 거야. 자, 이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알파 t와 베타 t를 더하면 무조건 무엇이 되겠다? 5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파 t와 베타 t를 더하면 무조건 5가 될까? 자, 보시면 보세요. 이 녀석들은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려져도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 안에서는 알파 t, 베타 t가 이런 식으로 와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식으로 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여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는 당연히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야? 대칭 상태거든요. 누구를 기준으로 대칭이냐면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쵸? 근데 얘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 근데 너무 당연히 알고 계세요. 여기 2거든요. 여기 3이거든요. 2하고 3의 중간이니까 얼마? 2분의 5가 돼요. 여기가. 그럼 둘의 합은 당연히 2분의 5의 2배인 5가 되겠죠.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두 번째 가봅니다. 두 번째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 t와 베타 t의 차이가 있대요. 이 둘 사이의 차이, 요 길이를 의미합니다. 다 차이가 있대요. 근데 뭐가 0일 때? t가 0일 때 알파 t와 베타 t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t가 0이면 여기겠죠? 자, 여기다 선을 쭉 그렸을 때 얘가 알파 t고요. 얘가 베타 t입니다. 이해하시나요? 0이 포함돼. 0 어디 있어? 집합 X에 집합 x에 0이 어디 있어? 포함돼 있는. 아, 0도 포함되네요. 그러면 얘가 아니고 0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알파 t, 이게 베타 t입니다. 네. 0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라는 말이야. 그게 자, 언제가 됐던지 간에 그 녀석이 서로 같은 경우를 이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게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에서는 이렇게 서로 똑같대. 봐봐. 얘가 이거거든. 그럼 0부터 2분의 루트 2잖아. 여기가 2분의 루트 2 지점이잖아요. 아시죠? 이거는 만나는 지점. 그럼 여기서 t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을 때 둘의 차이가 이게 유지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해보자. t가 올라가면 이렇게 가요. 맞죠? 딱 가죠. 여기까지. 그럼 이 길이가 당연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죠? 평행하게 유지가 되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그러면 그 길이 유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렇게 벌어져요. 그렇죠? 벌어지죠, 여기서부터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자, 아래쪽에서는 애초에 없죠. 그렇죠? 여기가 딱 벗어나 버리는 거니까 더 이상 이 길이가 나올 수가 없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입니다. 네. 성원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 이게 근데 해석들이 다 지금 생소한 표현들이라 그렇거든. 그렇죠? 흔히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니까.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알파 T1, T2. 자, T1, T2의 특징은 X1, X2랑 똑같은데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T 값에서의 알파와 알파. 그러니까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녀석들의 알파끼리에서 그 둘의 값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해석이냐면 알파 T는 X좌표거든. 네. 그러면 X좌표가 있는데 거기에 알파가 두 개가 겹치는 형태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보다는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볼까요? 이쪽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녀석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x가 여기 있어. 네. 그렇죠? 이 값이. 그러면 얘네 둘은 전부 다 알파가 될 자격이 있어. 근데 x가 여기 있어. 그럼 얘보다는 얘가 더 빠르니까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네. 자, 요런 쪽에 있다고 치면 얘보다는 얘가 있으니까 안 되고 얘는 자격이 돼. 네. 근데 더 밑으로 내려오면 자, 얘보다는 뭐가 있어? 얘 앞쪽에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요쪽으로 오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럼 이게 지금 이 표현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위치는 어디밖에 없냐면 딱 여기밖에 없는 거야. 네. 여기에서만 저 표현이 가능한 거거든. 여기에서만. 네.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딘가에 T1, T2가 있는 거거든. 자, 이때 T2에서 T1을 뺐더니 2분의 1이 돼.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여기 길이가 지금 여기 전체가 1이니까 한 요쯤 어딘가에 2분의 1만큼의 길이를 가지는 위치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네. 그때 요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알파 T1이기도 하지만 알파 T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T2에서 T1을 뺀 값이 2분의 1이니까 요 라인이 T2, 요 라인이 T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해석적으로 보자면. 알겠어? 자, 그러면 이때 T1과 T2의 곱이 3분의 1이냐라고 물어봤어. 네. 이건 이제 뭘로 가야 돼? 연산으로 가야 돼. 하나.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파란 그래프는 코사인 그거야. x의 좌표가 이거거든. 그렇죠? 그럼 t2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봐봐. 코사인 2분의 파이 x. 자, 여기서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t2가 된 거지. 근데 x가 얼마야? x가 이거 대입한 거야. 그래서 네. 이거 대입한 거겠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알파 t2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에 2분의 파이에 알파 t1이 들어갔을 때 얘가 t1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근데 이 둘의 값은 서로 어때? 같아. 그냥 굳이 t1, t2를 분리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무난하게 알파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를 뭐 한 거야? 뺀 거야. 그렇죠? 코사인 2분의 파이에서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뺀 값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지.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와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를 곱한 값이 3분의 1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네. 그렇지? 이거 무슨 문제야? 그냥 삼각함수. 사인 제곱도 아니고 코사인 제곱도 얘를 그거 그치.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맨 처음에 했었던 둘의 사인과 코사인 값을 가지고 연산하는 문제였던 거야. 네. 그럼 얘는 이제 제곱하고 있었으니까 얘는 C라고 하고 얘는 X라고 해보면 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SC 이 녀석이 얼마인가? 4분의 1. 근데 이 값이 1인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분의 3이 돼야 돼. 8분의 4. 그렇죠. 그러니까 SC는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3인데 여기서 SC를 물어봤으니까 3분의 1 틀린 표현인 거지. 네. 그래서 얘는 8분의 3이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진짜 말 그대로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본질에 충실한 꽤 괜찮은 문제였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그리고 x좌표를 알파티, 베타티라고 표현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y좌표를 표현할 때 머티 이렇게 가는 거 맞는데 x좌표를 알파티, 베타티로 표현하는 것들은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쉬운 문제들은 넘어가고요.
자, 뭐 18번 요것도 수열하다가 들어오네요. 자, 요 위치가 약간 수열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한 12번인가? 뭐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자, 이제 요거 20번부터 한번 잠깐 볼 건데, 네. 이거를 복잡하게 가면 어렵고 쉽게 가면은 뭐 그냥 뭐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이긴 했는데, 자, 이 표현도 최근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 수능이나 구모에서 몇 번 만났던 형태이긴 해요. 자, 보자. 극값을 가진다는 표현이 나오면, 아마 극값을 가진다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얘를 뭐부터 해야 돼? 자, 함수가 주어졌어. 극값을 갖는데 그럼 뭐부터 할 거야? 이거는 거의 조건반사야. 극값을 갖는다는 표현이 딱 들어오면 너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입도 안 벌리면서 나보고 무슨 말인지 나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니? 자, 극값을 갖는다. 뭐부터 할 거야? 안 들려,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신우야, 너도 안 들렸지? 여기 안 들리는데 내가 들릴 리가 없잖아. 나는 귀도 나이 늙어가지고 잘 안 들려. 미분하고 싶다는 거지? 맞아. 안 들려도 어떻게 알아? 어쨌든 간에 그래요. 무조건이에요. 얘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극값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미분 때려서 0이 되는 값 찾고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해보자. G'X를 구해보자. 미분하라 그랬는데 여기 봤더니 아이고야 막 섞여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분리부터 했어야 돼. 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먼저 쟤네를 좀 나눠서 생각해주면 한 녀석은 fx가 밖으로 튕겨 나오고 a부터 x까지의 f, t의 4제곱짜리 하나, 그 다음에 dt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부터 x까지의 ft의 5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자 이거부터 미분해주면 앞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t하고 요거 뒤에 거 그대로 따라 붙고 자, 뒤에 거 미분하시면 얘가 플러스 fx의 5제곱. 자, 뒤에 거 미분하시면 마찬가지로 fx의 5제곱. 이렇게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형태는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돼? g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언제? f 프라임 x가 0이거나 또는 a부터 x까지의 ft dt가 0이거나 근데 얘가 0인 경우는 당연히 x가 얼마일 때? a일 때야.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래끝과 윗끝이 같으면 0이 될 테니까 그럼 f''이 0이 되는 값은 얘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자, 미분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x의 값이 뭐하고 뭐? 3하고 x의 값이 5일 때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겠다. 확인자로 뭘 했어야 되냐면 얘가 3하고 5를 기점으로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돼. 근데 얘는 3하고 5가 중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호의 변화는 생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얘가 0인 경우는 x가 3일 때랑 x가 5일 때야. 자, 이렇게 후보군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지?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인데 지금 이 구성만 놓고 보자면 얘도 극값, 얘도 극값, 얘도 극값이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얘네 둘은 무조건 극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성인 거야. 그치? 굳이 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해 보면 돼. 억지지만 이런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극값을 가질 수 있어. 왜? 부호의 변화 생기니까. 얘도 모르겠어. 그런데 얘가 오직 하나만 가져야 돼.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돼? 얘가 3이나 5나 하나한테 합쳐져야 되겠지. 그러면 x의 세제곱의 제곱 x-5가 되거나 아니면 x의 세제곱 이거 x-5의 제곱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얘는 당연히 그때는 뭘 가져? 중근이니까 극값을 가질 수 없는 구성이 되겠다. 맞지? 맞아?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누구겠어? a는 3이 되거나 a는 5가 되면 그 녀석을 중근으로 만들면서 그 값을 하나만 존재할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되셨나요? 자 이렇게 푸셨어요? 근데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저 저렇게 해서 8이 나왔는데 저 보면은 G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U 프라임이 0이 되거나 아니면 저것이 0이 되는 건데 저것이 0이 되는 게 정말 A밖에 없나요? 이것이 0이 되는 게 A밖에 없냐고요? 자 얘를 잘 보시면 네. 항상 그냥 양수예요. 왜냐면 fx가 3차 함수였잖아요. 네. 근데 저 3차 함수 자체를 4제곱했어. 무조건 다 0보다 어떻게 돼? 크긴 하네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정적분 자체가 뭐일 수밖에 없어? 정적분을 구하면. 증가함수? 그렇죠. 얘는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0에 딱 걸치는 위치가 있으면 하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대놓고 딱 하니 보여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좀 만약에 4제곱이 아니라 뭐 세제곱이었으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겠지. 그럼 좀 그러면 이제 20번에 위치할 수는 없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22번이나 19번으로 옮겨지겠지.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따지면서 막말로 거의 생 노가다가 들어가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3회 12차 함수인데 적분하면 13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확대하게 해준 거야. 고민하지 말라고. 괜히 쓸데없이 이게 6차가 되면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데서 12차를 만들어버린다. 그럼 우리가 아예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노린 거죠. 어떻게 못해. 자, 그 다음 21번 가봅니다. 좀 아쉽다 이거. 자, 이게 지금 풀이를 살짝 봤더니 저는 못 풀었습니다. 다행히 22번. 지금 못 풀었네? 못 풀었어. 못 풀었고요. 21번 한번 가볼게요. 정원이 혼자 풀었네. 이야, 멋있다. 이게 그래도 많은 경험을 쌓았던 아이들한테는 22번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쉽고 네. 21번이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노가다형의 문제거든요. 진짜 노가다형의 문제여서 물론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결국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지만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생 노가다니까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fx라는 것 자체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이 있네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 이거 2차 함수고요. 얘는 n차 함수입니다. 근데 n차 함수가 x의 n제곱으로 표현이 되면서 마이너스 64랑 저 어떻게 보면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x의 8제곱, x의 10제곱 이런 아닌 짝수인 형태들은 64랑 반드시 어떻게 돼요? 2개씩. 무조건 2개가 만나요. 무조건 2개가 만나.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는 거야. 근데 홀수차 함수들은 64는 무조건 한 개만 만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이라는 값이 홀수일 때는 해가 한 개고 n이 짝수일 때는 해가 무조건 2개인 거야. 정원이는 그걸 생각하고 2, 4, 6, 8, 10, 12 이렇게 한 거야. 어디까지만 가면 돼? 가다 보면 어디서 멈춰. 더 이상 안 나오는 시점이 나와. 거기까지 간 거 같아, 그치?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멈췄지.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에 이런 말이 있네. 얘는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근이거든? 네. 얘는 한 근이야. 근데 얘가 몇 개의 근? 2개를 가지는데 둘 다 중근이어야 된대. 그러면 얘가 2개를 만들어냈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2개를 만들어내야 돼. 그치? 근데 얘가 서로 다른 근이잖아? 그럼 얘도 서로 다른 근이어야 되는데 그 서로 다른 근끼리 어때야 돼? 중근. 합쳐져야 돼. 이해되시나요? 얘는 2차 함수였어. 2차 함수가 2개의 근을 가졌을 거거든. 그림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인 거야.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개의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왜냐면 얘는 평행 이동 없잖아. x축 이동 없으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그려진 거야. n차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 그러면 이 알파 라인에서 위로 쭉 끌어올린 녀석과 베타 라인에서 위로 쭉 끌어올린 녀석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네. 이때 요게 선이 그려졌을 거고 얘가 뭐라는 거야? y는 64라는 소리인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이 근과 이 근과 이 근과 이 근이 서로 같아지면서 겹쳐지면서 알파와 베타가 중근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녀석의 두 근도 알파 베타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끼리는 묶일 거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 그 얘기를 가에서 하고 있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 전제 하에서 fx의 최소값을 누구의?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음의 정수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걸 왜 했을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잖아. 맞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두 근을 가져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지? 호차는 개수 중인데요. 그러네. 그러면 나를 왜 줬을까? 아, 얘는 이것 때문에 줬어. 정수 때문에. 정수. 정수가 아니면 이게 정말 해보라니까. 그래서 저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이차함수 형태를 x의 n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두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 x의 제곱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음의 정수니까 그냥 플러스 q라고 하고 표현을 할까?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A라고 하자. K Q는 쓰기가 힘드니까. 자, K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식을 어떻게 만드시나요? 그게 이 문제의 관건이야. 그 식을 만들면 그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생각보다 풀이가 엄청 길지는 않거든. 그러면 x를 64 n분의 1 느낌으로. x의 n제곱이 2의 6제곱이에요. 그렇죠?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결국 x의 n제곱이 2의 6제곱인 거잖아. 64니까. 그러면 x를 2의 n분의 6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 그치? 근데 그게 x 좌표잖아. 네. 그치? 그게 x 좌표야. 그러면 얘는 그럼 이제 얘는 x 값이 뭐 또는 뭐야? 2분의 풀마 루트 K. K잖아. 근데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풀마 루트 K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런데 봐봐. 이거 지금 우리 할 때 얘는 뭐만 깐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넘길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거 지금 양수라고 전제 깔고 들어가는 거야. 네. 밑이 양수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풀이에서는 뭐만 할 수 있냐면 베타만 할 수 있지 알파는 할 수가 없어. 이 풀이에서는. 맞죠? 이 풀이에서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얘 양수잖아. 그치? 근데 지수 법칙에 의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n이 짝수였기 때문에 이제 이 i를 풀말을 붙이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쵸?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냥 하나만 아니면 어차피 좌우 대칭인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그냥 가자. 그럼 여기서는 누굴 써야 돼? 루트 루트 k를 쓰는 게 맞겠지. k는 양의 정수니까 네. 이게 음의 정수인 거니까 k는 양의 정수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뭐 2의 n분의 6이라는 값과 k의 2분의 1제곱이 서로 같으면 되고 얘를 넘기면 2의 n분의 12제곱이 k인데 k는 양의 정수 한마디로 자연수야. 네. 그럼 결국은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돼? 자연수가 되면 돼.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분의 12라는 값은 0 또는 정수. 야, 자연수. 자연수가 나와. 우리 수원에 맨 처음에 나왔었던 거듭제곱이 자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밑이 자연수일 때는 지수도 0 또는 자연수여야 된다. 그걸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0은 안 돼. n은 무엇이니까?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0은 애초에 안 됐던 거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11이요. 얘가 자연수인 건 1, 2,
3 3, 4 4, 6, 12. 근데 n은 일단 무슨 숫자야? 짝수. 짝수여야 돼. 지우고 끝났다. 그래서 2하고 4하고 6하고 12가 이 녀석의 답이었던 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 24.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막말로 2, 4, 6, 8, 10, 12 대입하다 보면 12 이후로는 답이 안 나와. 14, 16, 18, 20까지 가서 답이 안 나오면 적겠지 이제. 근데 또 12까지 어쨌든 나왔으니까 읽기만이가 24까지를 갔었을 거야. 근데 24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굳이 36까지 갈 의욕은 없겠지. 왜냐면 3배를 하는 건 솔직히 여기 상황에서는 굳이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정원이는 거기서 끊었어. 그렇게 해도 맞추면 그 맞춘 사람이 승자인 거지. 이게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아. 나 그래서 살짝 의아하긴 했어. 그치? 아까 보셨잖아. 이거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은 거. 뭐랄까? 오히려 22번의 정답률이 낮은 걸 보고 오 이상하다. 21번인데 애들한테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풀이만 놓고 보면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접하기 힘든 문제의 유형인 건 맞아. 그치? 근데 진짜 왜 그나마 정답이 높은 거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원이 같은 케이스도 있을 거야 분명히. 대입. 그러니까 15번 던지고 22번 던지고 이건 왠지 대입하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시간 다 때려가는 거예요. 30분만, 20분. 그럼 하다 보면 결국 나오겠어요. 그런 아이들 정답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되셨나요? 네. 자, 이런 느낌. 자, 좀 참신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봅니다. 자, 22번을 봤더니 세 분이 그래도 틀렸어요. 산이랑 신원이만 맞히고 세 분이 틀렸네요. 자, 이제 또 서로 체인지를 하네. 자, 22번 가봅시다. 자, 3차함수가 주어져 있죠.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 이상 무조건 접한다. 그쵸? 극대 극소에서 이제 뭔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네. 자, 이것만 해석하면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합성함수로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해도 되지만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3차 함수부터 해석을 해볼 건데 저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네. 그렇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 중에 하나 있는 거야. 네.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의 겉함수가 결국은 fx 똑같은 거거든. 네.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 알파나 베타가 들어와야 0이 되겠죠. 네. 자, 다시 어차피 fx는 똑같은 함수야. 그치?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간에 어쨌든 얘가 원하는 값은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속에 이 x-fx라는 값이 뭐가 되거나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는 값을 원하고 있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x-fx가 알파가 되거나 x-fx가 베타가 되는 값을 이제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 보자. x-fx가 알파가 되려면 fx 이 녀석이 뭐가 되는데요? 엑스마 알파. x마 알파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fx가 x마 베타가 되면 되거든요. 이거 뭐 원하는 거예요? 교점 원하는 거야. 그치? 네. 교점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 해석되죠? fx라는 저 3차 함수의 그래프랑 x-알파, x-베타라는 직선에 교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3개. 3개. 다시. 분명히 얘는
얘가 알파이거나 얘가 베타인 걸 찾고 싶어. 그치? 얘가 알파이거나 이 값이 알파이거나 이 값이 베타인 걸 찾고 싶은데 제가 알파인 경우랑 베타인 경우를 합쳤더니 몇 개라는 거야? 3개. 근데 서로 다른 게 3개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제가 알파가 되는 경우랑 베타가 되는 걸 다 찾아봤더니 3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x-fx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 알파 베타를 살려야 되거든. 근데 알파 베타가 결국 뭐야? x 좌표야. 맞죠? 네. 이렇게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x-알파라는 말에서 뭘 챙겨올 수 있냐면 x 절편이 뭐가 돼요? 알파가 돼요. 맞죠?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y 연립하면 x 절편 알파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x 절편이 알파, x 절편이 베타인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게 해석이 편해. 왜냐면 이거에 맞춰서 지금 4개짜리인데 이거에 맞춰서 차함수 4개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걸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얘를 x절편이 알파, x절편이 베타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녀석이 fx랑 만나는 근의 개수가 다 합쳤을 때 총 몇 개? 3개가 나올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훈아 여기까지 됐어? 아영아 여기까지 괜찮겠어? 정원아 되겠어? 좋아요. 이제 그럼 뭐야? 여기다 그려봐야지. 그쵸? 자 해보자.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봐봐. 우리 전에 삼각함수 할 때 많이 했던 건데 자, 한 개. 선을 그리면 기울기가 아무리 0에 한없이 가깝다 하더라도 여기서 선을 그리면 무조건 2점에서 만나요. 무조건입니다.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면 당연히 얘가 무슨 짓을 하면 여기서는 무조건 2점이 생겨요. 자 해보자요.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알파와 베타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렇다 쳐. 그럼 실근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5개야. 여기도 저 위에 하나 또 만나. 그치? 물론 겹칠 수도 없어. 자, 그래서 5개야. 그쵸? 네. 그럼 얘는 5개니까 안 돼. 네. 문제가 만약에 5개였으면 얘가 답이었겠지. 자, 이쪽 가보자. 알파에서 끊어. 슈. 베타에서 끊어. 슈.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5. 얘도 5개야. 안 돼. 자, 이쪽에서 가보자. 알파에서 끊어. 베타에서 끊는데, 자, 이렇게 끊어. 지금 이렇게 끊어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일단 하나, 둘, 셋, 넷이 있고요. 근데 얘는 약간 회생은 가능할 수도 있어. 왜냐면 접할 때. 이거 어떤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는 하나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 하나가 얘 접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치? 네. 그러면 하나, 둘, 셋이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희망은 보인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알파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희망은 보여. 그치? 이렇게 하나 될 테니까. 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인한 거야. 얘가 무조건 음수다. 음수여야 되겠구나. 그래야 희망이 보이겠구나. 자, 그럼 이제 후보군이 지금 2개가 돼버렸거든? 그럼 이제 우리 아직 보시지 않는 저 마지막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1일 때는 4고 그 다음에 1일 때 미분계수가 1이래. 그리고 0에서의 미분계수는 1보다 크다고 돼 있어. 자, 요게 아마도 저 둘 중에 뭔가를 가르는 요소일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걸 그대로 이쪽으로 끌고 와볼게요. 지금 2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1에서의 미분계수가 4고 F'은 1이고 0에서의 미분계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봐봐. 우리가 이걸 맞춰주려면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되냐면 자,
이런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거 아닌데? 맞지? 자, 하나,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 되는 구성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1,4에서 미분계수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는 지금 00이잖아. 네. 그러면 얘가 지금 1이라는 소리인데 4가 얘가 4가 말이 안 되네. 그쵸? 여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쪽은 여기가 뭐라는 소리야? 1. 1, 여기가 1,4 미분계수가 1. 그럼 딱 떨어져. 네. 그럼 자, 이 왼쪽에 0이 있을 거잖아. 네.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보다? 1보다 1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어. 그럼 0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미분계수는 얘네들의 미분계수는 얘보다는 더 클 수 있잖아,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인 거야. 근데 저 그림을 이제 땡겨 와서 휴. 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1, 1,4가 된다. 요 정도로 지금 세팅이 된 거죠. 여기가 이제 알파이고, 여기가 이제 베타이고.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요 그림인 거야. 이제 그림의 형태를 이제 알아낸 거야, 개형을. 근데 결국은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 접하는 그림이었던 거지. 결국은 얘네들은 접하는 거 되게 좋아해. 왜냐면 그래야 문제가 조금 뭔가 정리되는, 정돈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언제든지 만약에 이게 다시 활용된다면 3개가 아니고 5개짜리로 올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5개는 좀 너무 복잡하고 뚫고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조금 없어. 그러니까 접하는 형태인데 저 밑에 조건에 의해서 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이제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가 이제 필연적으로 원하는 거는 0이 함수값이야. 그렇죠? 0을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느냐? 그럼 결국은 저 함수 자체를 구하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저 식을 이제 생각해 보자. 이 함수를 구하기 위한 이제 연산 과정이 나왔어. 저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실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점의 좌표는 알았지? 네. 그러면 이걸 뭘로 가야 돼? 차함수로 가야 돼. 네. 차함수 아시죠? 3차함수에서 이 직선을 뺀 차함수, 정확하게는 어떻게 생겨먹은 차함수야? fx 마이너스 x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긴 3차함수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저게 네. 아까 처음에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fx는 뭐라고 했어?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잖아. 네네. 그쵸? 요거의 근이 요거랑 이거인 거잖아. 네. 근데 굳이 참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fx로? 알파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알파 구할 수 있으니까. 알파를 구할 수 있으니까 1대1 때. 그래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4를 지나. 그쵸? 이 점이 이 녀석의 근이잖아. 네. 그러면 1 대입하면 뭐 나와? 4가 4 나와. 그렇지? x에 1 대입해봤어. 그러면 f1은 4였어. 그럼 알파의 값은 얼마? 3. 마3. 그렇죠? 그래서 알파는 마3이야.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베타만 구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베타는 어떻게? 그럼 식 세우고 식을 세우고 자, 두 개를 fx라는 녀석을 최고 차이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놓잖아요. 그렇지?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대입하실 거예요? 저기다가 1,4랑 1,4랑 미분하고. 마삼 저건 미분하고 1,1 있습니다. 좋아요. 자, 1,4를 넣었으니까 여기다 1,4 한번 집어넣을게요. 4는 1이 들어갔어요. 4, 4, 16. 그래서 16a에다가 1 들어갔어요. 1마 베타. 이런 식 하나 나왔고, 자, 이런 식 하나에다가 얘를 미분하자는 거지. 네. 좋아요. f 프라임 x는 자, 앞에 거 미분하시면 2배의 a의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베타. 자, 뒤에 거 미분하시면 플러스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까? 1이 나오니까 여기다 똑같이 1을 대입해 주시면 자, 2a 곱하기 4 1마 베타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16a가 요게 1이다. 결과적으로 A 베타가 있으니까 연산은 가능할 것 같아. 자 봤더니 1마 베타에다가 a를 곱한 값이 4분의 1이야. 그쵸? a 1마 베타가 얘가 4분의 1이야. 그쵸? a 1마 베타가 4분의 1이니까 여기에 a 1마 베타가 4분의 1인 거거든? 네. 그럼 요 앞에 부분이 어떻게 돼요? 2가 돼. 그치? 네. 그러면 플러스 16a가 1이니까 a 합수점 1. 마 16분의 1. 자, 마 1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럼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a의 값이 마 16분의 1이었고 1마 베타가 4분의 1이니까 얘가 마사거든. 그래서 베타의 값은 얼마다? 5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래서 a와 베타의 값을 다 구해냈으니까 끝났다. 자, 요 식으로 들어와서 a는 마 16분의 분의 1. 1 베타는 5.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했으니까 최종적으로 F0이라는 값은 0 날라가고 3, 3은 9 마이너스 16분의 9에다가 0 들어갔으니까 마 5를 곱해서 16분의 45에서 61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원에 위에 있는 4개의 그림에서 그 중에서 어떤 녀석이 얘를 요구하는지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요거 알려드렸던 것처럼 얘가 x-fx가 알파인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fx는 x-알파라고 놓고 이 녀석은 x 절편이 알파라는 걸 활용하시면 좀 더 접근하기가 편하긴 한데 안 그러면 좀 복잡하게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의 문제였더라. 굉장히 괜찮은 문제고 느끼는 거겠지만 킬러는 거의 다 수투예요. 그렇죠? 수원의 성질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수원에서는 가져올 만한 게 삼각함수. 아직은 지수로그 함수는 여기서는 뭐 특별한 의미로 등장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확통으로 넘어가 볼 건데, 1번, 2번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딱히 메리트는 없고요. 자, 27분도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그쵸?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과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수가 같다는 건 주사위의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수 1, 2, 3, 4밖에 없잖아요. 네. 주사위의 곱이 1, 2, 3, 4인 경우만 찾으면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28번부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이며 나온 눈의 수분이에요. 없었네? 다시 빽빽빽빽 자, 아니 3번 400 또왜 3,400? 3,400을 왜 그랬어? 모르겠어요. 이거 안 틀렸으면 어떻게 틀렸는데?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아니 이것도 뭐? 이것도 뭐지? 동전이 앞뒤 경우의 수를 2를 안 나와가지고 계산을 잘못했어요. 아니야, 같이 풀어보자. 자, 두 개가 모두 계산 실수였다. 그럼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동전 4개 나온 주사위 눈의 수의 곱과 앞면에 나온 동전의 수 같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앞면이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럼 자, 여기 나오려면 주사위의 수의 곱이 1이 나오려면 1 곱하기 1, 1 곱하기 2, 2 곱하기 1, 1 곱하기 3, 3 곱하기 1, 1 곱하기 4, 4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렇게 있겠죠? 그럼 주사위를 자, 같을 확률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확률 어떻게 구하실래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몇 번? 4번 할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1, 6분의 1을 2번 할 거야. 그렇죠? 위에다가 이 경우의 수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자,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이거 몇 가지? 시죠? 이거 몇 가지? 이거 몇 가지? 아 8개. 응? 아 3개. 왜 12개야? 앞면이 4개래. 그치? 앞면이 4개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한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3가지. 아니 또 풀어서 틀렸네. 10이라고 썼거든. 아니 두 번째 거에서 어. 2팩을 어. 해야 되는데 2팩만 나왔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썼는데 6이라고 썼어? 아니 24. 24? 24 뭐야? 아니 이게 24 야? 동전이 앞2개, 뒤2개 나오는 걸 어. 획득하고 2팩, 2팩 외부에서 해야 돼. 4시. 아니 뭐 아무튼 그 4, 아니 4팩, 2팩, 2팩 하지 말고 4시. 네. 4시가 훨씬 편하잖아. 4팩, 2팩, 2팩보다 4시가 편하잖아. 이게 좋아요. 아 그게 좋아? 그래 편한 대로 해. 같은 것이 있는 순절이 편해? 그럼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가볼게요. 28번? 그럼 28번 틀린 사람이 없네요. 이거 괜찮아요? 네. 28번? 괜찮아요 다들? 네. 지훈아 괜찮아? 오케이 그럼 29번 갈게요. 자 자기의 풀이와 저의 풀이를 한번 살짝 비교는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같으면 좋고 아니면 수정 보완하시고. 자 해봅시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표현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그럼 곱이 12가 되는 경우는 1, 2, 3, 4, 5, 6밖에 없으니까 얼마? 6, 3, 4. 그럼 2하고 6하고 3하고 4는 이웃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무엇으로 풀어야 되죠? 여사건으로 풀어야 돼요. 네. 어떻게? 전체에서 2와 3과 4가 이웃하는 경우 빼시고요. 그 다음에 2와 6이 이웃하는 경우 교집합. 빼시고요. 더하시겠죠? 두 쌍이 3과 4, 2와 6 모두 이웃하는 경우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었어 그나? 아니요. 뭐 어떻게 풀었어? 그래서 풀이는 되게 짧은데? 그래서 그냥 어. 빨리 나오고 돼서 그냥 하나 다 했어. 그래도 돼? 네. 근데 그렇게 풀이 짧아? 그냥 하면서.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지훈이는 어떻게? 이렇게 했어? 신원이 저는 그냥 케이스 나한테는 틀렸어요. 아 틀렸어. 저는 정원이는 고쳤어요. 저렇게 했어? 아영이는 이거 저렇게 했어? 오케이. 좋아요. 다행입니다. 여사건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습니다. 3과 4가 이웃한다는 건 3, 4는 덩어리로 놓을 거야. 그러면 얘가 몇 덩어리? 5덩어리니까 옆에 4팩 곱하기 2팩 1팩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4팩 곱하기 2팩일 거야. 자 얘는 덩어리, 덩어리, 2개 기타 덩어리. 그러니까 3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더하고 얘는 빼주고 전체는 5팩이 됐어요. 자 이제 이거 뭐만 하는데 계산만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29번 치곤 굉장히 저렴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수준이에요. 29번이 왜 이런지. 이건 이제 케이스 분류로 들어가면 오히려 좀 복잡해졌을 수 있을 것이죠. 그죠? 오히려 케이스를 분리하면 더 복잡해지는 아마 그러면 이제 29번에 취지를 하려서 신원이 입장에서는 29번 답다 이러면서 풀었을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29번 이렇게 쉽게 나오면 되나?
그치. 근데 또 이게 단답형이다 보니까 보기에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나와도 되나? 약간 미식적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였더라. 자, 그다음 이게 라스트인데. 아까 정답률은 이제 한 89였나요? 아마 그 정도 됐던 그런 문제인데 볼게요. 이것도 좀 89. 어쨌든 숫자가 1, 2, 3에 적혀 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인으로 1개의 공을 꺼내요. 공이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식. 그쵸? 이게 이제 이물 추출, 비물 추출인 거야. 그래서 이게 자, 그다음에 이 시행을 5번 반복하여서 5번 반복했대요. 그러면 근데 이항복부 계열은 아니야. 왜 5번이잖아. 이게 뭐 15번, 20번, 30번 가면 이항복부 계열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확인한 후 5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일 확률과 그것을 구하자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제 6의 배수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숫자가 있어야 돼요? 2랑 3. 2랑 3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 6건을 풀면 되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잖아. 6건을 풀면 되잖아. 그 말은 뭐야? 이 아이의 6건은 2하고 3이 모두 포함된 경우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 네. 이거 6건은 뭐야? 2가 없거나 3이 없거나 둘 다 없거나. 그렇죠? 해보자. 전체 얼마에서 1에서 빼겠지? 네. 어떤 경우? 그러니까 1과 3만 있는 경우. 그렇죠? 2가 없는 경우죠? 네. 그러면 두 번째 1과 2만 있는 경우. 3이 없겠죠? 그리고 한 번 뭘 해줄 거냐면 1과 1만 있는 경우. 패턴이 똑같죠? 네, 그러네요. 문제 되게 귀찮은가 봐. 문제 되게 성역순했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해 드렸죠. 수능 만들면서 문제 2개 만든다고. 그걸 그 다음 연도에 적용시킨다고. 용어에다가. 근데 이 수능은 뭐야? 바뀌었지. 바뀌었으니까 그냥 아예 틀이 바뀌어버렸잖아. 무슨 말이야? 그때 만들어진 시험지를 여기다가 쓸 수 그대로 없네.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야? 수원, 기미, 화기 섞여 있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문과용 수투와 확통이 섞여 있는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여기서 살려야 되는데, 근데 뭐 풀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시절의 확통 문제가 수준이 별로 안 높았다는 거.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제가 20문제 뽑아드렸지만 거기서 막 그럴싸하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에 막 29번도 있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1번도 하나 있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확통이 단독으로 나오니까 어떤 게 필요했어? 변별력이 필요했어. 미적이나 기하랑 매칭을 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 레벨이 필요했던 거지, 확통 문제. 근데 갑자기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29번이나 30번 중에 하나는 이미 기존에 만들었던 문제 같고, 그걸 기반으로 좀 그러니까 아마 29번일 것 같아. 29번이니까 스페인 느낌이고, 이걸 만들고 싶었을 텐데 뭐 짱구 굴리다가 머리 아프겠지. 올해 수능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머리 쓰기 좀 그래. 그러면 좀 약간 비슷한 유사형으로 만들어낸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해보자. 2라고 3만 있어. 그럼 이 녀석의 확률은 지금 3개 중에서 고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걸 몇 번? 5번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럼 분모는 3의 5제곱이야. 네. 확률이니까. 자 이제 보자.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2라고 3이거든요. 32. 이게 몇 가지 됐어? 32가지. 그렇지. 왜? 2에 5. 13, 13, 13, 13, 13 이거 선택하는 거니까 2의 5제곱. 자 그럼 얘도 3의 5제곱분의 2의 5제곱. 자 얘는 플러스 3의 5제곱분의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돼요. 3의 5제곱은 얼마지? 243. 자 1은 243에서 뺄 거야. 얘 얼마인데? 32. 얘 얼마인데? 32.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63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243분의 얼마예요 그러면? 180. 180 이렇게 되고요. 약분 되나요? 27분의 20. 뭐 그게 돼? 그냥 3의 5제곱으로 9 곱하기 20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47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였어요. 아쉬운 건 확통이 너무 쉬워. 그쵸? 솔직히 이렇게 그 앞에 나왔었던 이제 문제들은 뭐 15번이나 뭐 21번, 22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뭐 그 나름의 역할은 했어. 근데 확통의 29번, 30번이 역할에 실패했어.
좋지. 너 여러분 입장에서는 잘 맞췄으니까. 지금 보니까 아영이가 확통 다 맞고 그 다음에 그래요. 3점짜리 2개에서 너가 3등이다 이거지. 3개 틀린 사람 중에 짱이다 이거지. 그치 맞지? 너 점수를 너 1등급이다. 이런 분께서 계시는구나. 그 90점이 정원이가 90점이야. 앞에서 4점짜리 22번 틀리고 앞에 3점짜리 2개 틀렸네. 와 1등급이네. 4%. 잘한 거네. 괜히 갈렸다. 4%면 충분히 잘했지. 그 다음에 지금 산이도 확통 다 맞았고 좋아. 지훈이도 확통 다 맞았고 야 너 확통 겁나 잘했네. 우리 신원이가 29번에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쭉 풀어보게 될 거고요. 이제 풀어보시면서 이제 서서히 난이도가 높아짐을 느껴야 되겠지. 그래서 확통도 자연스럽게 서서히 난이도가 높아질 거고. 근데 솔직히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확통 문제는 한 23년도 거부터는 다 풀었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서 23년도 거부터는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돼.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거품을 물 수 있어요. 왜? 풀어봤자 이렇게 하겠지. 그때부터 이제 오답을 다시 푸는 개념이기 때문에 확통에 대해서는 가차 없을 거고요. 물론 22년까지는 안 풀어봤으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웃으면서 분위기 좋게 하다가 23년도부터는 확통에서 틀리면 거품을 물고 뭐야? 정원이 괜찮아요. 학교 일단 40분 쓰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확통에서